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보내줘야 되는 차죠. 새로운 718 박스터 스파이더가 거의 개발 완료가 됐고 출시가 임박되어 있는 마당에 오늘은 바디명으로는 981 모델입니다. 이미 출시돼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기 원했던 차, 현재 박스터 스파이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GT4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박스터 스파이더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루프하고 스포일러 쪽 말고는 크게 다른 점 없죠. 네, 지금 보신 박스터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모델이에요. 기존의 GT4와 함께 Cayman과 박스터를 가장 대표했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718 모델 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곧 이제 718 박스터, 718 Cayman의 GT4라든가 스파이더가 나올 곧 출시가 임박되어 있으니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물론 출시된 지 거의 3년이 다 된 그런 차이지만 색상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너무 강렬해서 이쁠 뿐더러 차가 모델 체인지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박스터 스파이더는 어떤 느낌이었지? 뭐 이런 궁금함이 사실은 이 영상 만드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차를 타보고 또 느껴보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박스터 스파이더는 기존 박스터하고는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르냐면 엔진이 다릅니다. 엔진은 3800cc NA 엔진, 수평대양 엔진, 박스 엔진이죠. 또 다른 점은 루프가 가벼운 부분이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존 루프에 대비 대략 한 60kg 이상 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지붕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Cayman GT4보다도 더 가벼운 차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서는 Cayman보다도 더 랩타임이 빠를 것 같고 브레이크도 더 잘 들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주행할 때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이 부분도 제가 운전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박스터 스파이더는 일단 기본 6단 수동 미션만 적용이 되어 있죠. PDK나 일반 오토 미션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기본 모델에서는 오디오나 에어컨 부분도 다 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차에는 그 부분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무게 절감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오로지 달리기 위한 차로만 세팅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붕이 상당히 가볍잖아요. 거꾸로 지붕이 가볍다는 부분은 지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쓰이는 모터 부분을 뺀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무게 절감을 위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여닫을 때 이런 어떤 장치라든가 잠그고 풀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더 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직접 끝까지 닫아야 되고, 마지막에 잠금 장치만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붕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손으로 여닫는데도 큰 불편함은 없고요. 앞타이어 사이즈는 235, 35에 20인치입니다. 벤틸레이션 로터가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반 브레이크입니다. 카본 세라믹 아니고요. 뒷바퀴는 265, 35에 20인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벤틸레이션 로터가 들어가 있는 일반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GT4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휠 타이어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GT4가 넓이가 295 타이어를 씁니다. 하지만 박스터 스파이더는 265의 넓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르쉐에서 어떤 구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박스터가 Cayman보다도 미러 브로크링이라든가 일반 서킷에서 랩타임을 덜 나오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의 상상에 맡기는 부분이에요. 저 개인적인 부분은 분명히 295를 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265를 썼다는 점은 아무래도 GT4와의 경쟁에서 좀 더 GT4를 앞으로 내보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캘리퍼의 위치를 보면 이쪽과 이 양쪽에 차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일종의 무게 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위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이제 에어순환을 위한 냉각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인데, 겨울 같은데 세차하고 나면 이쪽에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요. 참 재밌는 현상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일반 박스터와 일반 Cayman에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스터 스파이더에만 있는 트렁크 쪽 라인이에요. 브레이크 테일라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솟은 부분이 있죠. 스파이더에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박스터인데 뭔가 좀 다르게 생겼다 보시면 이쪽 트렁크 라인이 달라 보일 거예요. 스파이더라서 디자인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은 GT4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무게절감을 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도어 캐치 부분, GT3 RS 이상 차들이나 GT4 박스터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이 끈 타입 도어 캐치 핸들이고요. 루프 쪽에 일반 컨버터블하고는 달리 루프가 상당히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기판의 구성을 보시면 기존의 박스터 K-맨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고요. 거기에 표시되는 것도 차이점은 없어요. 모니터도 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백업 카메라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라디오나 아니면 USB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이 북미 지역에 있는 그 위성 라디오 있잖아요. 네, 위성 라디오를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들을 수 있고 그 정도의 기능밖에 없어요. 보시면 FM, AM 그렇죠? 전화기, 블루투스 기능하고 CD 억스 단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억스 단자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량의 각종 조절 장치, 그리고 볼륨 스위치,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건데 거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오디오에 관련된 것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옵션에도 언어 선택하는 거, 그리고 비어컨 핸드오버, 차를 예를 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차를 새로 받았을 때 이걸 눌러서 새로 리셋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팩토리 세팅으로 다시 리셋할 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11이든지 K-맨 박스에 있는 컵홀더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신형 911 992 버전부터는 스타일이 좀 바뀌죠. 컵홀더가 센터 콘솔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더라고요. 기존에 911이 갔던 이 컵홀더는 없어지니까 좀 없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차는 기본 세팅이 이렇게 알칸테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그렇고 시트 백 쪽도 그렇고요. 보통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버킷 시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는 시트가 이렇게 생긴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 기능 하나도 없어요. 자, 앞뒤 조절 장치 여기 있고요. 시트 높낮이 조절 장치죠. 네. 높낮이 조절은 시트 전체에서 약간 뒷부분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트 앞쪽은 거의 크게 변하진 않고 시트 전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등받이 기능은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틸트 텔레스코프 한 것도 다 수동으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요.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시계와 랩 타이머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 여태까지 이 차의 Gforce가 이만큼 달렸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달리진 않았네요. 네, 일반적으로 약간 빠르게 가고 약간 빨리 쓰고 코너링 살짝 하고요.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과격하게 운전하는 흔적은 전혀 없는 차예요. 보통 과격하게 운전했을 때는 사이드 Gforce 같은 경우는 1.3, 4, 5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앞뒤 Gforce 같은 경우는 거의 1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공기압은 패신저 사이드 앞바퀴 쪽에 더 들어가 있네요. 뭐 큰 차이는 아니라 보이고요. 기어 시프트 어시스트는 RPM이 올라가는 게 실제 눈으로 잘 안 들어올 경우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바뀌는 시점을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머플러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머플러 풀랩을 열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는 머플러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도 상당히 크고 우렁차죠. 그러면 이번에는 머플러의 풀랩을 열고 듣는 머플러 사운드는 어떤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플랩을 열었을 때는 좀 더 굵고 귀에 싹 들어와서 박히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되네요. 막스터는 대략 마력수가 10마력 정도가 낮은데 그 대신 무게가 GT4보다 더 가볍고 루프에서 무게를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력 성능에 관련된 무게 분배 상황은 오히려 GT4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리르브루크링이나 아니면 다른 서킷에서도 달렸을 때 항상 GT4가 랩타임이 잘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 제가 이렇게 느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기어가 안 들어가네요, 2단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가 이 GT4가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딱딱한 느낌이 정말 약간 튀는 느낌까지도 들어요. 서스펜션도 포르쉐 같은 경우는 20mm가 낮아지는 서스펜션을 튜닝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 차는 30mm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쇼크업소버의 스트로크가 더 낮아지는 거고, 같은 압력이라 해도 그 스트로크가 낮아지면 바운싱 할 때 더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느낌이 다 들어와요. 노면의 느낌도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평소의 서스펜션 느낌은 오히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 GT3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미드십 엔진이다 보니까 일반 카레라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회전할 때 앞이 살짝 특히 가속할 때 들리는다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되게 타이트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가 확실히 K맨이나 아니면 다른 박스터를 탔을 때보다 차가 낮게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스파이더하고는 다르게 이 차는 지금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트 자체에서 오는 포지션 자체도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게중심이 낮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운전자한테 상당히 안정감을 많이 주죠. 몸도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레이싱용 버킷 시트가 아니라 일반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버킷 시트는 대부분 어깨 쪽은 잡아주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깨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기어봉 자체 컨트롤하는 것도 좀 힘들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유를 준 걸로 보입니다. 2단이든 3단이든 가속력이 아주 꾸준하고 좋습니다. GT3 같은 경우는 어떤 폭발감까지는 있었지만 이 폭발감까지는 없고 그 대신 꾸준한 가속력이라 할까요? 완전 전형적인 고성능 NA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어비를 더 촘촘하게 했어도 재밌고 차도 더 가속력 있게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엔진 힘이 지금은 상당히 넘치는 반해서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힘이 주어지는데 그만큼 힘을 다 안 쓰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일단부터 한 4단 정도까지는 좀 더 촘촘한 기어를 써서 가속력을 더 높였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가속력을 그 정도로 촘촘하게 했으면 어쩌면 GT3보다도 잘 나가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 당시 GT3보다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그 세팅 값을 정해놓고 트랜스미션을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런 차 가지고 서킷 갈 때 여기서 말하는 스티키 타이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슐린 컵2 타이어 말고 더 지우개처럼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있어요. 대략 한 10,00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를 갖고 있는 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타이어를 사용해도 서킷에서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있을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보면 악셀을 싹 밟아와도 911이 갖고 있는 노즈업 현상은 전혀 없어요. 들리는 듯한 느낌보다는 가라앉는 듯한 느낌, 특히 사람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악셀을 더 밟고 싶은 그런 충동마저 느끼게 합니다. GT4는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최대 토크가 되는 시점에서 차가 폭발력이 많아지는 건 확실하네요.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 토크가 1500rpm 그 정도부터 최대 토크가 올라오게 돼 있어서 2000rpm 때 악셀을 밟든 아니면 뭐 4000rpm 때 악셀을 밟든 토크 자체로 탁 튀어나가는 힘 느낌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단지 이제 터보 렉이 걸리는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뿐인데, 2000rpm 때 터보 렉이 좀 더 걸리겠죠. 왜냐면 rpm에 따른 연료 분사량이라든가 공기 흡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이 말고는 크게 차이가 있어서 운전자가 재밌게 뭐 튀어나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이 GT4는 4500rpm이 넘어서 6000rpm까지는 터보 이상의 토크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날 정도로 아주 살짝입니다. 차가 토크감 있게 차를 밀어줘요. 그때가 가장 운전하기 재밌는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랙에 가져가서 운행을 할 때도 최대한 RPM을 3500rpm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고RPM 유지하면서 운전해보면 이 차의 매력을 정말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이 차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무작정 생산을 했던 차가 아니라서 불과 전 세계적으로 3000대 이상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뭐 타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행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거 갖고 사는 거는 나쁘지 않죠. 제가 사실은 영상을 만들면서 뭘 추천해야겠다 이런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GT4는 상당히 추천하고 싶은 차에 엄두에 드네요. 차가 좀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스터 스파이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GT4하고는 어떤 점이 다를까 많이 궁금해요. GT4와 다 똑같은데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박스터가 가벼워요. 컴포터블인데도 불구하고 이 루프 쪽에 많은 무게 절감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GT4 지붕보다 더 가벼운 지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한 30kg 정도가 더 박스터가 가볍고, 블러 사운드나 서스펜션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GT4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역시 그 밸런스도 좋고 박스터도 어떤 노즈업 현상 거의 없고요. 머플러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아주 좋습니다. NA 차들이 특히 터보보다 더 좋은 부분이 또 머플러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GT4나 이 박스터 스파이더나 거의 똑같이
사운드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가속을 한번 해보는데 1단, 2단, 3단, 4단 상당히 롱기어를 선택을 했어요. GT4하고 똑같다고 보이는데 제 느낌엔 그래요. 같은 3800cc NA 엔진을 가지고 GT3도 만들었어야 되고 스파이더나 GT4도 만들어야 됐으니까 이 트랜스미션의 기어 레이시오를 차이를 둬서 그 가속력을 차이를 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단이 정말 길어요. 밟으면 왕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아주 슬로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요. 2단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은 1단, 2단보다 좀 나아요. 4단도 좀 약간 롱기어를 선택하고 있고요. 이 엔진 힘은 넘쳐나요. 하지만 이 트랜스미션에서 확실히 절제를 많이 두기 때문에 어떤 GT3나 아니면 카레라 GTS 뭐 이런 차들보다 오히려 가속력에 있어서는 좀 더 느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이 GT4와 사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가속력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장점이 많은 차죠. 이 박스터도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좋아요. 운전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냥 한 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911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는 약간 앞범퍼 쪽이 들리는 느낌도 나고 어느 순간에는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은 사실 밸런스에서 오는 느낌이라고 보이는데 이 차가 어떤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잠시 뭐 점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커브를 만났을 때 핸들링을 하면서 뉴트럴하게 빠져나올 때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을 느껴보자면 확실히 이 스파이더나 GT4는 너무나 안정적이라고 느껴지고 911 같은 경우는 좀 한쪽으로 적극적으로 편향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서킷 같은 데 가면 911 같은 경우는 진입은 좀 과격하게도 돼요. 하지만 탈출할 때 너무 과격하게 할 때는 뒤가 많이 미끄러진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GT4나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아무래도 적다고 보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다르고 토크를 이길 수 있는 그 몸의 셰시를 구성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스터나 K민이 아무리 좋은 세팅을 한다 해도 경기장에서는 911을 뭐 따라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연출을 위한 여러 가지 차 기술적인 설계 자체가 911하고 박스터하고 K만하고 좀 더 다른 걸로 이렇게 느껴지네요. 일단 뒷타이어가 이 박스터가 확실히 좁잖아요. GT4보다. 코너링을 제가 한번 과격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탈출할 때 악셀레이션을 조절을 많이 해야 되네요. GT4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하는 클리핑 포인트죠. 여기서는 에이펙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셀을 풀로 딱 들어가도 그 뒷타이어 토크로 약간은 말리는 듯한 느낌으로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살짝 악셀을 좀 강하게 치니까 뒤가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 부분에서의 GT4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니르부르크링 같은 경우는 코스 자체가 겁도 안 먹어야 되지만 탈출할 때 그 속도의 차가 이기지 못하면 코스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GT4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스파이더보다도 니르부르크링 성적이 실초가 빠르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나머지의 가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속력 부분은 박스터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타봤지만 그러니까 큰 차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어떤 다른 사운드나 아니면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주행할 때 창문 뒤쪽이 약간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박스터가 좀 더 잘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1단하고 3단은 오히려 박스터가 좀 더 괜찮은 느낌이 나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무게가 가벼운 부분에서 오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GT4나 박스터 마찬가지지만 클러치가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악셀 반응을 보이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트랜스미션에서 약간의 슬립도 허용해주고 그 밀고 나가는 게 아무래도 미션의 보호 장치는 작동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생자로 그냥 디스크 하나 딱 넣어놓고 붙어서 만나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은 없어요. 이 정도 슬립을 허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데 2단으로 거의 한 120km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롱기어죠. 사실은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작은 엔진으로 빠른 가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단으로 100km가 안 나온 차들이 꽤 있어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3단을 넘어가야 1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로 100 성능은 훌륭하진 않죠. 하지만 제로 50, 제로 60 이 정도의 마일수는 100km가 좀 모자라는 수치,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진짜 롱기어예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특히 빨리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이 박스터 스파이더 같은 경우도 한 2,400대 정도밖에 만들진 않았대요. 물론 제가 타고 있는 것도 중고차인데 중고차 가격이 새 차 가격이랑 지금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이 차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샀다가 이렇게 팔았어도 큰 돈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살 사람은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차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GT4를 뭐 추천하고 싶은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T4보다는 이 스파이더가 좀 더 매력이 좀 있네요.
물론 루프가 열리는 매력도 있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사운드가 좀 더 닫혀있는 GT4보다는 말끔하게 들려요. GT4는 약간의 공명 같은 게 들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기분 나쁘는 공명은 아닌데 엔진이 뒤에 있고 실내 공간이 뻥 뚫려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어오는 머플러 사운드가 더 커요. 그래서 공명음 없이 그냥 깔끔하게 머플러 사운드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GT4하고 스파이더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느꼈는데, 확실히 이 포르쉐가 만드는 차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해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부분 있잖아요. 핸들링이 될 수도 있고 브레이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운전에 관련된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GT4랑 이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내심이 있다면 훌륭한 스포츠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나가는 건 아니죠. 요즘 이 정도 가격대면은 3초대 후반인 차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가격인데, 스피드에 욕심만 없다면 충분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차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사실은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기어비를 바꿀 수 있는 거를 튜닝용품으로 판매를 해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종감속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되는 링이라든가 파트를 판매를 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가속력이 좋아져요. 제가 알기로는 뭐 2단으로 100km가 살짝 넘을 정도로 바뀐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GT4와 스파이더의 매력은 운전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차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께 두 대를 동시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저는 보람 있고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었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던 느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을 때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서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